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지난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새로운 민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는 180만 인구선이 붕괴되었고 농어촌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표교 대상으로 논의된 학교 수가 많아지는 등 인구 문제를 비롯해 경기 침체, 끝이 보이지 않는 간염병 상황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전북이 직면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지방 소멸위기 지역에 전라북도 14개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단 4곳을 제외한 10곳이 지역이 포함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로 지역 특구 제도가 시작된 2004년 전북에서는 고청에서 특구 2곳, 순창, 익산은 각각 1개의 지역 특구가 지정되고 다음에는 2005년에도 남원, 진안, 완주에서 지역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지역 특구로 지정된 곳은 총 18곳으로 이 중 4곳은 추진 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지역 특구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지방 소멸위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무주를 제외한 9곳은 일찍이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에 전라북도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의 업무와 도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지역 특구와 같이 행정,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추진력 향상에 도움이 될 때는 홍보와 지원에 전북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질의 전 지난 홍삼한방 아토피케어 특구가 홍삼을 중심으로 전북의 한방산업이 확대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면서 한의학 육성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시군의 특구를 지원하는 부서는 고사하고 한의학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있지 않아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한방 특구는 2005년에 지정되어 도에서도 지속해서 예산 지원을 해왔음은 물론 지난해에서는 이를 홍보하기에 2014년부터 지난 홍삼 축제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전북도에서 관련 부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특구는 오롯이 각 시군에서만 다뤄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전북 내 진안을 포함한 지역 특구 예산을 살펴보았지만 도에는 지역 특구 담당 부서가 없어 정확한 지원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4곳의 특구 사업만 살펴보더라도 전북도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전북 내 총 14곳의 특구 중 대부분이 도비가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도에서 한방산업을 고사하고 지역 특구를 지원하는 것도 없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로 선정된 각 지역의 지역 특구가 더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그 의견에 따른 계획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강점 사업 유치에 대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오래전부터 우수와 지리적 환경으로 좋은 품질의 약용식물이 많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닿았는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회에 이어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애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에도 도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드디어 첫 시작을 알린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이 24년 개원을 앞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 및 한방특구와 연계하여 진안을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원형 약용식물 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진안의 우수한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진 고품질 약용식물을 관광과 연계하면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원형 약용식물 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와 진안 지역 특구와 연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무엇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진안을 비롯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지역 특구를 비롯한 강점 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은 실로 다양합니다. 학생들의 자체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더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 교육까지 그 역할을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동부 산업권의 교육문화회관은 도심 지역과 대비절동으로 부족합니다. 지난 3년간 도내 6곳의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한 학생은 총 33만 명이고 이 중 다른 지역 학생들은 단 457명 뿐입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8개 지역의 학생 중 단 457명만이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 기회를 가지고 싶은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4월 개관한 익산 애국어 교육센터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의 대상은 모두 익산 관내 학생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 내 다른 영어체험 학습센터의 지난 3년간 과외 학생의 프로그램 이용률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익산 애국어 교육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내 학생 위주로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과 관내 학생만이 이용 가능한 익산교육지원청의 애국어 교육센터 이용 현황은 교육문화회관조차 없는 지역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기회에 소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동부 산업권에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의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후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영어체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저희 지역구인 진안을 비롯해 무주, 장수에는 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더불어 집 근처의 학원은커녕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도서 벽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는 물론 방학에도 건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 하나 없다면 아무리 많은 농촌 유학생을 받는다 해도 이곳에서 학교 외에 전무한 교육 인프라를 경험한 뒤 정착하고 싶은 학생은 드물 것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100일을 맞아 하신 인터뷰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 답하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학력 증진 결과가 결코 사교육을 받는 도심지역 학생들의 성적으로만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 내 지역별로 기초학력의 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역할 확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각 지원청의 기초학력증진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원청 한 공간에 마련되는 기초학력증진센터가 전북 교육의 성장으로 곧바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시도가 교육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한 동부 산업권의 교육문화회관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동부 산업권 학생들에게 선생님이자 엄마 아빠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통합형 교육문화회관 설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동부 산업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되는데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의 추진 의지와 교육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신청 방법을 파악해 보니 대부분이 온프라이를 병행하여 기계 활용을 주저하시는 연령대 분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신청 방법으로 온라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하나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오직 온라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진입 장벽 중 하나일 될 것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이용에 있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접수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승강기 설치 예산을 보고 생긴 작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도내 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의 승강기 설치가 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중 승강기 설치가 안 된 곳은 38곳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학생들의 시설도 꼼꼼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더욱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고 전문적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지체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따로 보아 도교육청 내 단 8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특수학생만을 위한 시설과 일반 학생을 위한 시설로 나눈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특수학생을 위한 이유로 승강기와 같은 시설 업무를 특수팀이 전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을 앞둔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에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특수학생을 위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특수팀이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전북 단 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시설과 일반 시설을 나눈 이분법적인 업무 분장이 전북 교육청의 특수의 학생에 대한 견해와 관심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이든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고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경제성 논리로 한정된 학교 생활을 하거나 거주지와 근접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전북 교육청의 장애교육 교육률은 1.63%로 의무 교육률 3.6%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매년 대학의 장애교육 촉구하지만 노력해야 할 곳은 정작 초중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을 꿈꿀 수 있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북 도정과 학예에 더 나은 내일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